자, 봅시다.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26페이지 됐나요? 예, 바로 윤동 선생의 작품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죠? 윤동 선생 작품 가운데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작가하고 그 다음에 작품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요것만 좀 살펴보자.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되니? 예. 자, 일단은 우리는 작가에 대해서 몰라도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알아두면은 괜찮은 작가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바로 이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다라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가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죠? 예. 자, 윤동주는 우리가 앞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 그랬었지? 바로 부끄러움의 시인이다라는 수식을 갖다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지? 바로 윤동주 선생 앞에는 우리가 부끄러움에 한다고요? 시인이다라고 하는 수식을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윤동주 선생은 우리가 부끄러움의 시인이다라고 하는 수식을 갖다 붙이냐 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동주 선생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 누가 나오느냐라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근데 나라고 하는 인물에 있어서 또 한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외적인, 됐나요? 예,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를 가지고 우리는 내적인 뭐라고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때 내적 자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본질적인, 됐나요? 예. 본질적인 자아다라는 말을 또 갖다 붙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래 보는 거야. 자, 외적 자아는 어떤 존재냐 하게 되면은, 아이고야, 그냥, 부모님 보내주신 그냥 학비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냥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그 정도의, 다시 한다면은, 무기력한, 됐나요? 예, 그러한 존재들아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내 홀로 그냥 침잠하는 존재냐, 그죠? 옛날 동무들 다 잃어버리고, 뭐 이 정도였던 자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니까 내적 자아가 어떻다고요? 그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죠? 예, 어떻다라는 거야? 부끄러워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윤동선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죠? 예. 뭐가 존재한다? 외적 자아와 그 다음에 내적 자아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적 자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어떤다고요? 가지고 싶더라라는 거죠. 됐니?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의지적인 면모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예. 그러면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죠? 예. 왜? 바로 윤동수 선생님 작품에서는 대부분 부끄럽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 됐니? 예. 여기도 있나? 여기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떤다고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죠? 예. 9번째 연에 또 갖다 씹어 넣어놨단 말이야. 됐니? 예. 자, 그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시 일단은 작품 제목 갑니다. 자, 뭐라 그랬니? 아이고야, 별 해는 밤 일어났죠, 그죠? 예. 그럼 일단은 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 시간적 배경이 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잘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라고요? 별 해는 밤이래. 그죠? 예. 다시 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늘에 별이 떴어. 그죠? 예. 나 하나, 당신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뭐 이런 느낌 아니겠니? 그죠? 예. 그러면은 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다고요? 아마 이게 시적인 뭐가 될 수 있겠어? 상황이 어떤다고요? 될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죠? 뭘 한다고요? 그래, 별을 헤아려 보는 그런 밤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작품의 제목에서 일단은 시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배경에 해당되지 않겠나. 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작품은 윤동수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된다고요. 익혀둘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잠깐 지우고, 이제 우리가 지문 내용을 한번 더 가보자. 됐습니까? 예. 자, 요거는 선생님 미안한데,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그죠? 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됐습니까? 예. 자, 한번 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제 1년에서, 그죠? 예, 제 3년까지 쌤이 한번 읽어봤고요.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그죠? 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잼, 라이너 마리엘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 4연에서 됐습니까? 예, 7년까지 내가 하나 또 묶어볼게요. 그렇죠? 예, 또 갑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7, 그 다음에 8, 9연까지 한번 더 가볼게요. 그죠? 예. 뭐라 그랬어? 그죠? 예. 됐나요? 8, 9연인가? 그죠? 예. 8, 9연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갑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듯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입니다. 멋있다. 그렇죠? 예. 이제 10년 됐습니까? 그래.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크게 약한다고요? 네,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이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가? 이제 우리 그 내용 좀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 첫 번째 연 갑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아이고야, 가을 살거나 깡 맞춰놓고요.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아하, 계절적 배경이 되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지금 어느 계절이라고요? 가을. 그렇지. 됐니? 예. 그러면서 나는, 아이고야, 나 다시 네모 깡 맞춰놓고요. 뭐가 된다고요? 시적 화자. 시적 화자 표면 드러나는 거 맞나? 예, 그죠? 예.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걱정, 근심 없이, 그죠? 예. 이 가을 속의 별들을, 됐나요? 예. 다, 뭐 한다고요? 해일 듯 합니다. 다시 한다면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우, 낭만적이네. 그죠? 예. 근데 조금만 더 가보자. 됐니? 예. 그러면서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그 별을, 됐니? 예. 이제 다 못 헤아리는 것은, 다시 한다면은, 이 별을 헤아리는데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됐나? 예. 자,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고야, 쉽게 뭐 한다고요? 아침이 오는 까닭 때문에 나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은 결국은 아침이 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요건 요렇게 보면 어떻겠어? 아, 현실적인, 됐나요? 예. 제약이더라.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아침을 막을 수가 있어, 없어? 아침을 막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침이 와버리면 별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별을 나는 끝내는 헤아리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맞나? 예. 그런데, 자, 요 생각으로 가졌다 그러면 오늘 밤에 하루 종일 헤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별을 다 헤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야, 그런데 재밌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내일 밤이 또 뭐 한다고요?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 뭐 한다고요? 헤아리지 못해도 돼. 됐습니까? 그러면 아침이 오는 것은 내가 이 별을 다 헤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이라면, 그죠? 예. 오히려 내일 밤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별을 또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화자에게 갖추어진 일종의 뭐한다고요? 여유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근데 또 하나 더 재밌네요. 아직 나의 청춘이 됐나요? 뭐 한다고요?
다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죠? 예, 이제 나는 이 별을 다 못 헤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나는 아직까지 뭐 한다고요? 청춘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이 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뭐 한다고요? 또 이유, 이렇게 또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시간 잠깐 볼게요. 뭔데요?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 가슴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둘, 뭐 한다고요? 새겨지는 별이라고 이야기했어. 됐니? 예. 그러면은 이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됐니? 자, 이래 되겠네요.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자, 누구의 가슴 속에요? 나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었더라. 이래 되겠죠. 됐니? 그래서 별을 하나 헤아리는 것은, 됐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나의 가슴에, 그죠? 예, 뭐 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 새기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도대체 그 별이 뭐길래 내 가슴에 또 새기느냐 말이야. 그죠? 예.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랬네요. 하하, 바로 이거죠. 별 하나에 뭐 한다고요? 추억과. 됐습니까? 예. 별 하나에 뭐? 사랑과. 또 별 하나에 쓸쓸함과. 또 별 하나의 동경과, 그 다음 별 하나의 뭐라고요? 시. 그리고 별 하나에 또 무엇이라 그랬니? 아이고야, 마들, 어머니, 일어났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이제 보세요. 저 앞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 별 하나를, 그죠? 어디에다가 새긴다 그랬어? 내 가슴에 새기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었어? 아, 나의 추억이에요. 나의 사랑이에요. 나의 쓸쓸함을 담아 놓은 것이에요. 다시 나의 동경이에요. 다시요, 나의 시예요. 그 다음에 나의 뭐라고요? 어머니예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새겨진 것이라는 거야? 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었더라. 그럼 다시 한다면 나는 별을 통해서 이것을 뭐 한다고요? 떠올리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잠깐 보세요. 별 하나의 땡땡과 별 하나의 땡땡과 됐습니까? 자, 딱 보는 순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오, 반복이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뭐 나타난 거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반복이 나타나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아, 운율감, 다시 한다면은 리듬감을 나타난다고요? 주고 있더라. 이래 될 거고요. 그죠? 예. 됐니? 자, 그런데 요거는 요 앞에 잠깐 봐봐요. 그죠? 예. 자, 뭐 한다고요? 뭐뭐 하는 까닭이요? 뭐뭐한 까닭이요. 됐습니까? 뭐뭐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요소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3년과 4년에서는 뭘? 반복을 통해 가지고 뭘 드러내고 있더라? 운율감을 또 드러내고 있더라.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 대상들은 어디에 새겨지는 거라 그랬어? 화자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 한 번 더 반복했네. 그죠? 그렇지.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새겨야 돼. 됐습니까? 예.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요게 제 1년에 3년인데, 1년에 3년은 딴 것이 아니라, 자, 화자의, 됐나? 예, 뭘 드러내고 있어? 그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드러낸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됐나? 다시 갑시다. 어느 계절? 가을. 됐습니까? 예. 밤에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별을 헤어보고 있어. 맞습니까? 그것도 아무 걱정 없이. 됐니? 예. 그러면서 그 별 하나하나를 어디에 새긴다고요? 네, 가슴에다가 새겨요. 맞습니까? 근데 그 별은 단순히 별이 아니야. 그죠? 예. 그 별 하나에다가 추억 담고, 사랑 담고, 쓸쓸함 담고, 그 다음에 동경 담고, 시 담고, 어머니 담아놓은 것이야. 그러면 그걸 담아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것을 내가 떠올린다,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좀 어떤 것일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죠? 예. 자, 그랬더니 어머님 하는데, 잠깐만. 야, 이거 딱 보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죠? 예. 왜 이상해?
저 앞에까지는 행과 연의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탁 해놨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제5의 사연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어? 그냥 줄글로 쭉쭉 읽어만 버렸네. 그죠? 예.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산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산문적인 이 연을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자, 결국은 이거겠죠. 자, 저 앞에서 그냥 쭉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리듬감 맞춰가지고 하나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한다? 3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리듬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이유보다는 그냥 리듬의 변화를 줬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갑니다. 보세요. 어머님 했단 말이야. 어머님 했으니까 어머님 뭐 했어? 불렀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어머님은 뭐가 된다고요? 아, 정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요 사연에서는 어머니에게 뭐 한다고요? 그래,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여기 어머니, 여기 연결되겠지? 됐습니까? 그래, 어머니. 됐나요? 다시 한다면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대상 첫 번째 뭐라고요? 어머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별 하나에, 그죠? 예,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봅니다. 저 앞에다 아름다운 한마디씩 불러봤잖아. 그죠? 예, 뭔데요? 아하,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 됐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이거는 위에서 제시했던 무엇하고 연결되는 거야? 추억과 연결되네요. 그죠? 예. 또 갑니다. 예. 그 다음에 폐, 경, 옥. 이런 이국의 소녀들의 이름과 그 다음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그 이름 됐습니까? 예. 또 뭐가 된다고요? 아마 요거 사랑하던 그랬던 여인의 모습 아닐까? 됐니? 또 지금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또 보세요. 가난한 이웃들의 이름. 뭐가 되겠어? 쓸쓸함. 이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거기다가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됐습니까? 예. 전부 어떤 존재들이야? 자연적 존재들이야. 됐습니까? 자유로운 존재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경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그죠? 예. 또 프랑시스 잼, 그다음 라이널 마리엘 이렇게 둘 다 직업이 뭐야? 시인들이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시 됐나요? 예. 됐죠? 그의 이름들을 불러봅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들이 다 뭐 했어? 또 어머니 나왔죠? 그 앞에 얘기했던 별 하나에 뭐 한다고요? 추억, 별 하나의 사랑,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 별 하나의 어머니의 존재죠. 그러면은 결국은 사연은 3년에서 이야기해놨던 것을 뭐 하고 있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요?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됐어요? 그래서 사연은 됐나요? 예. 3년에서 제시했던 것들을 뭐 하고 있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더라. 그럼 수학법 이야기해봐. 또 쭉 나열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열거법. 이렇게도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됐나? 그죠? 예.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것들은 왜 이야기했을까? 자, 그거는 결국은 이 얘기죠. 자, 보세요. 예. 이들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어떤 존재일까? 그리움의 대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니? 예.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추억, 사랑, 얘들 주소는 뭐가 된다고요? 다 그리움의 대상이더라. 이래 볼 수 있겠죠. 됐나?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질문 됐나요? 그러면은 이 화자의 그리움은 뭘 통해서 나타났어? 결국은 화자가 하늘에 있는 뭘 쳐다보면서요? 그래, 별을 어떻게 쳐다보면서 나타난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이때 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때 별이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다고요? 매개체다. 됐니? 오케이. 이렇게 봐줘도 무방한 것이 된다는 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죠? 화자가 밤하늘에 별 보고 그렇군 했는데 아니야. 그 별을 통해 가지고 내 가슴 속에 이러한 대상들을 어떤다고요? 떠올리더라. 그죠? 그래서 어떤다고요? 해상의 매개체로 볼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오연 갑니다. 됐나요? 오연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네들이, 그러면 이네들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겠어? 그래, 앞에서 제시했던 그런 여러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그들은 너무나도 멀다. 어디에 있어? 멀리 있습니다. 됐니? 예. 뭐 한다고요?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가보기는 할 텐데, 소학교 때 어떤다고요? 같이 책상을 쓰던 그런 친구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기를 할 텐데. 그죠? 예. 그런데 너무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요? 그래.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습니까? 예. 됐니? 그것도 별이 저 아스라이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있듯이. 됐습니까? 예. 비주편이죠. 있나? 그래. 별이라는 거 어디 있어? 참 멀리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그 별에 각각의 그들이 해당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아, 그냥 바라볼 뿐이구나. 그죠? 예. 그냥 떠올릴 뿐이구나.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어머님 됐습니까? 청자가 되겠죠? 그리고 당신은 됐습니까? 요거 공조칭입니다. 예. 멀리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북간도에 그렇게 또 계십니다. 라는 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요? 멀리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존재들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정서가 가미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리움의 정서가 어떤다고요? 들어가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봅니다. 됐나요? 예. 자, 저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예. 1, 2, 3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연, 5연 됐습니까? 6연, 7연, 요까지. 됐나요? 예. 그러면 4에서 7년은 뭘 드러내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런 거겠잖아요. 화자의 현재적 모습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화자의 뭐하고요? 과거, 됐습니까? 의, 뭐 한다고요? 추억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되죠. 이해되겠니? 그러면 다시요, 뭐 한다고요? 열어볼 수 있죠. 그리움의, 뭘요? 대상들을 한다고요? 그래. 읊어놓은 것이더라.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8, 9연 갑니다. 보세요. 나는, 됐습니까? 한 번 더 시작하자. 무엇인지 뭐라고 했어? 그리워. 그럼 이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뭐한다고요?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맞죠?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그 언덕 위에, 됐니? 예. 자, 그 다음 뭐라 했어? 내 이름자를 써보고 라고 이야기했어. 됐니? 예. 자, 내 이름자. 다시 요거 네모 쳐넣기 바랍니다. 됐나요? 내 이름자. 됐니? 예. 혹시 여러분들 그러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 됐나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폭력을 가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바닥에 놓고, 그죠? 예. 발로 지그시 밟아. 됐습니까? 예. 자, 만약 여러분들이라 생각해봅시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름을 누군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이에 써놓고, 그죠? 애들 하여금 전부 그걸 밟게 만들어. 됐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그거 화나 안 나? 화나죠? 왜 화나는데? 그냥 이름인데? 그거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바로 누구야? 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다시 이제 봐봐요. 윤도현 선생의 시에서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 나와. 또 다른 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때 내 이름자라는 것은 또 다른 누가 된다고요? 나.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내 이름자를 써보고, 됐습니까? 자, 뭐 했어?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과연 도대체 왜 그럴까?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 나 스스로 숨기는 거야? 뭘까? 그래서 조금 더 가보자. 그죠? 예. 자, 그래서 보세요. 딴에는 됐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보세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어이구야, 우는 일단은 벌레 일단 네모쳐놓고 제가 할게요. 그죠?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됐니? 만다고요. 부끄러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슬퍼하는 까닭에 벌레는 뭐 한다고요? 웁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다시 갑시다. 벌레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뭐 하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자, 그래 통해 본다면은 이거 이해되겠네. 내가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그걸 덮어버린 것은 왜 덮어버렸다고?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본다면 뭐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이름자가 뭐 한다고요? 부끄럽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이름자 써놨는데, 부끄러워.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
그러면 결국은 이래 되겠네. 자, 이 부끄럽다라는 걸 느끼는 것은, 그죠?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뭐 해봤기 때문이야? 살펴봤기 때문이겠지. 그죠? 뭐라고요? 성찰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뭐가 나간다고? 반성까지 나간다. 니? 예.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해봤다? 살펴봤다. 우리 그걸 뭐라 그래? 자아성찰이란 말 쓰잖아.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일단은 내 이름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흙을 덮어버린 행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맞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이름을 뭐 한다고요? 슬퍼해서. 맞습니까? 예.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흙을 덮어버리는 행위는 이름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겠니? 그럼 다시 보세요. 그래서 나는 흙으로 덮어버렸는데 벌레는 또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을 또 슬퍼한대. 맞죠? 그러면 나 자신도 어떻게 하겠어? 내 이름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서 뭐 할 거야? 슬퍼하겠죠. 됐니? 그러면은 이때 벌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래 되겠네요. 잡아주셔야 되죠. 화자의 됐나요? 예, 정서가 뭐 한다고? 투영된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다시 갑시다. 윤동 선생은 우리가 앞에 수식어를 뭐라고 또 생각했지? 그렇지. 부끄러움의 시인이라는 말을 갖다 준다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외적인 자아죠. 예. 내적인 자아가 외적인 자아를 보게 되면 어떤 존재라는 거야?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런 존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그지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가 내를 살펴봤더니만 어떻다고요? 내 이름 석자도 부끄럽더라라는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제8구현은 결국 뭐 하는 거야? 자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것이 제8구현이더라. 됐나? 자, 만약에 이 시가 여기까지 딱 끊겼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 시는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시지. 됐습니까? 에이, 별 볼 일 없으면 뭐 낮에만 다니면 되지. 미안해요. 그죠? 예. 이 장면 별 해는 밤의 시입니다. 됐나요? 예. 자, 우리 마지막 제 10년 갑니다. 그러나, 됐습니까? 그러나, 오야. 우리 또 시에서 역접에 된다는 접속어 나왔습니다. 극히나, 그러나 나오게 되면은, 자, 보통 어떤 걸 주지? 시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바뀐다. 그죠? 예. 시상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학적으로 좀 이야기해보자. 뭐라고 한다고요? 시상의 뭐가 된다고요? 전환이란 말 쓰네. 됐니?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요. 겨울이 지나고, 잠깐만. 지금 현재 어느 계절이라고 했지? 가을이라 그랬네. 맞죠? 네. 그럼 곧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겨울이 오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가을은 아름다운 가을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예. 곧 뭐를 맞이해야 된다고요?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계절 같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물어보자. 이때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의 어떤 가을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주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왠지 쓸쓸함을 주는 그런 가을이더라.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1년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준다? 그래. 쓸쓸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을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이제 뭐가 온다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이래 되네. 그죠? 예. 그러면 뭐뭐 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가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무덤 위에 잠깐만. 지금 여기에 무덤하고 관련된 것이 뭐였지? 우리 앞에 시의 내용 가운데서 무덤하고 관련된 것이 뭐였지? 무덤하고 관련된 것이? 또 봐봐라. 내 이름자를 써보고 뭐 했다 그랬어? 흙으로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흙으로 덮어버리는 게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 무덤에 봉급 만드는 거네.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어느 계절 온다면요? 봄이 가는 계절이 온다면. 됐니? 그러면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소멸의 이미지예요?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파란 잔디는 어떤 이미지가 되겠어?
다시 이거는 소생의 이미지가 되죠. 생명력의 이미지가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라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색침이 되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파란 잔디라고 했을 때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줄 것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잔디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는 대비가 된다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됐나요? 예. 바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갑시다. 위에 나와 있는 겨울의 이미지와 뭘 연결시킬 수 있어? 무덤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뭘 연결시키다고? 잔디라는 이미지.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다시요. 드시라고 했으니까 비유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니?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됐습니까? 예. 그럼 보세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다시 한다면은 그래 무덤에도 이래 되겠죠. 됐니? 그래서 자랑처럼 다시 자 이제 뭐가요?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어나듯이. 됐습니까? 내 이름자 묻힌 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이제 뭐가 어떻게 한다고? 풀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무성할 거야. 됐니? 예. 그러면은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다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화자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리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파란 잔디와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풀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서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없는, 그런 상태적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됐니? 그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봐봐라. 제 9형까지만 딱 보게 되면 어때? 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맞습니까? 예. 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년 갔다니면은 이 달라지지? 됐나요? 뭐가 온다면요? 봄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면. 됐습니까? 예. 그럼 나도 이제 한다고 다시 뭐 할 거야? 그래. 새로이 어떤다고요? 소생할 거야. 내 새로운 생명력 가지고 어떤다고요? 나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는 변한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변한다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제 이해됐나? 그래. 이 작품 바로 그런 작품이야. 됐어? 그런데 우리 또 하나 더 알아줘야 되는 것이 있죠. 뭐였습니까? 자, 우리 예전에 또 이야기했다. 윤동주는 1940년대 어느 시파에 속한다 그랬지? 저항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출제자 입장에서 윤동주 이육사 같은 인물은 저항파 시인이라는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기 박스에 특별히 윤동주 이육사가 일제시대 때의 저항시인이다라는 그런 말 써 안 써? 안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예 먼저 대놓고 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바로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됐니? 자, 그럼 우리 딴 거는 둘째 치고 됐습니까? 예. 요 마지막에 요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자, 뭘 갖다 집어넣어 볼까요?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일제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해보자.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요. 예. 자, 앞에까지 상황 속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전까지 상황은 됐니? 예. 일제하의 현실이라서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됐습니까? 그걸 나타낸다면 이제 그러나라고 해서 이제 바뀌겠지? 그죠? 예.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뭘로 보면 되겠어? 일제하의 혹독한 현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제 치하의 됐나요? 예. 뭐가요?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나고 됐니? 이제 나의 별에도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별 됐습니까? 뭐가 되지? 나의 조국에도 자 이제 뭐가 온다면요? 봄이 온다면 이때 그럼 봄이 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제치하의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세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요? 광복이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국 광복이 온다면 됐니? 그동안 다 죽어가던 존재들이 뭐 할 거야? 새로이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자 묻힌 그런 언덕 위에도 다시 한다면 내 부끄럽게 그지없던 그 시기에도 맞습니까? 이제 자랑처럼 풀이 어떤다고요? 무성할 정도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나 그동안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풀이 무성할 정도로 나타날 때까지 내 열심히 뭐 하겠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뭘 됐어? 광복에 대한 뭐 한다고요? 그래,
의지를 드러낸 것이더라.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윤도현 선생의 시를 가지고 우리가 저항시에다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 상징적 의미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조국 광복에 대한 됐습니까? 예, 광복에 대한 그죠? 예, 뭘 드러낸 거라고? 염원을 나타낸다고요. 예, 소망을 갈망을 나타낸다고요.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요. 이 윤도현 선생의 작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고 앞에 뒤에 있는 그 맥락을 다시 한번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걸로 될 거야,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